젊은 층에 대해서도 학교나 군대처럼 집단 생활을 하다가 감염자가 나온 경우나 폐렴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열과 기침 등에 시달리는 경우는 타미플루를 투약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약이라는 거를 국가에서 아무도 손을 못 대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약을 국가에서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신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침이 지난 4월부터 3번이나 바뀌다 보니 일선 의사들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데다 지침을 어길 경우 과징금 등 행정 조치를 내리다 보니 소극적으로 처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언론에 나와서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는 의심되는 환자한테 타미플루를 의사한테 처방권을 줬다 이야기를 하면서 단 의사들한테는 폐렴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만 타미플루를 처방을 해라. 그리고 3번 이상 그 타미플루 처방이 부적절할 경우에는 그 의사한테 타미플루 처방권을 박탈하겠다. 협박을 하거든요. 신종플루 환자를 판가름하는 정부의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감염의 1차적인 기준으로 37.8도 이상의 고열과 콧물, 기침, 인후통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병의원에 찾아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귀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37.8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계속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37.8도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신종플루 사망자의 경우 증상 발병 나흘이 지나고서야 타미플루를 처방받았고 발병 일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당시 체온이 37.7도로 기준치보다 0.1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신종플루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신종플루에 걸려도 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면역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환자는 실제로 발열이나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종플루는 환자의 특성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어 몇 가지 증상만을 기준으로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폐렴 등 중증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타미플루를 처방한다. 그럼 중증의 증상이라는 것이 아웃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일반 감기와 좀 다른 거는 이제 발열이나 이런 몸살 증상 같은 전신 증상이 다른 호흡기 증상보다 조금 더 많다.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일반 감기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구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침보다는 환자 개개인을 진료한 전문 의사의 판단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의사들은 정부 지침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점 병원이나 거점 약국들은 타미플루 사용 기록부를 작성하고 일일 투약 현황을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침을 어긴 처방이 3번 이상 적발되면 주의 공문이 발송되고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그런 어떤 진료 지침이나 거기 안 따랐을 때 이제 삭감이 되고 의사나 병원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습관이 붙어서 지금도 이제 주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많게는 비용이 20만 원이나 드는 신종플루 확진 검사도 양성 반응이 나올 때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권유할 형편이 안 됩니다. 국가에서는 타미플루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처방하지 않는 3건 이상이 발견되면 제한하겠다. 보험도 마찬가지죠. 방송에는 감기 증상만 있어도 병원 가라 그래놓고 보험 급여는 딱 기준을 정해서 요 기준 아니면 보험 지급 안 하겠다. 신종플루보다 무서운 게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타미플루 처방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자꾸 바뀌면서 현장에서 의사나 환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장미일 기자. 그런데 신종플루가 국내에 처음 상륙했을 때는 정부도 경황이 없었다 치고 현재는 어느 정도 의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거점 병원도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럼 이제 신종플루 증세를 보였을 때 안심하고 찾아갈 곳은 생겼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에 455개의 거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진료를 받을 병원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당수의 거점 병원들이 그 격리된 병동이나 그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 신종플루 환자로 확진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병원을 옮겨 다니는 걸 무릅써야 됩니다. 신종플루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봉천동의 한 병원. 8층 규모의 병상수는 80여 개, 산부인과가 주요 진료 과목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에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한 진료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침상 하나와 책상 하나가 놓여져 있고 담당 간호원이 수시로 내부를 소독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인데다 임산부들이 꺼려할 수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지정 병원을 의뢰해와 수락했다고 말합니다. 역시 환자들이 좀 꺼려해요. 아무래도 꺼려해요. 그렇지만 그거야 이제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시킵니다. 의심 환자가 찾아오면 간단한 항원 검사를 하고 신종플루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인근의 대형 병원으로 보냅니다. 입원실이나 중환자실은 따로 없습니다. 전염병에 예민한 산부인과인데다 병상을 따로 만들려면 격리 병동을 설치해야 하는데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종플루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병실 10개, 병상 10개는 내가 확보해놓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사기죠. 막상 개인 병원들, 사립병원에서는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왜냐? 옆에 사람한테 전염되면